디지털 노을이 지는 자리에서 1장 빈집의 메아리. 늦가을 오후 한강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은수에게는 그 빛마저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62세의 그녀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선별된 추억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흘러가고 있었다. 클로버 음악 꺼줘. 천장에 매립된 AI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은수님. 음악을 끄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차분한 명상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남편 민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떠 있었다. 2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2년 전 오늘이라는 알림과 함께 민수가 올린 사진이 나타났다. 둘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은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행복해 보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의 부재는 너무나 선명했다. 특히 이런 조용한 오후면 더욱 그랬다. 한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었다. 민수는 건축가였고 은수는 패션 디자이너였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창작에 대한 열정만큼은 닮아 있었다. 저녁이면 각자의 작업 이야기를 나누며 와인을 마시곤 했다.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에 딸 민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화상통화였다. 시차 때문에 뉴욕은 한밤중이었지만 민서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듯 했다. 서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우울해 보이세요. 또 아빠 사진 보고 계신 거죠? 민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좀 우울해서.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뭔가 취미생활이라도 시작하세요. 온라인 강의도 좋고 동호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는 아직 젊으시고 예전에 그렇게 사교적이셨잖아요.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서의 말에 은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딸의 말이 맞았다. 민수는 항상 그녀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일 때 가장 행복해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약속이에요, 엄마. 그럼 저는 이만. 미팅이 있어서요. 사랑해요. 화면이 꺼지자 다시 조용해진 거실이 더욱 넓게 느껴졌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디지털 기기들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2장 우연한 연결. 그날 저녁 은수는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침실에서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클래식 영화 동호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젊은 시절 민수와 함께 즐겨봤던 고전 영화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12 재감상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눈에 띄었다. 작성자는 시네마키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글을 읽어보니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한 따뜻한 문체가 인상적이었다. 은수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달았다. EUNS-U62 펠리니의 영화는 언제 봐도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서 매력적이에요. 특히 주인공 구이도의 창작에 대한 고뇌가 깊이 와닿습니다. 저도 예전에 창작 일을 했거든요. 몇 시간 후 답글이 달렸다. 시네마키드 반가워요. EUNS-U62님. 창작자의 시선으로 펠리니를 보시는군요. 어떤 분야에서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EUNS-U62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다큐멘터리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주제들을 다루셨나요? 시네마키드 주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골목길, 전통시장, 오래된 극장.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은수와 시네마키드는 매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안토니오니의 붉은 사막, 타르코프스키의 안드레이 루블요프,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키루. 각각의 영화에 대한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감상평을 넘어서 삶과 예술, 사랑과 상실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로 이어졌다. 한 달이 지나면서 은수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네마키드가 올린 새 글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영화를 보고 나면 그와 나눌 이야기들을 미리 생각해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네마키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시네마키드 요즘 다시 보니 이키루의 주인공처럼 느껴져요.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정작 의미 있는 일을 찾지 못하겠어요. EUNS-U님은 어떠세요? 현역에서 물러난 후의 삶이 어떤가요?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EUNS-U62 저도 비슷해요. 특히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는 더욱 그래요.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요. 시네마키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어요. 그 후로 카메라를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고백 이후 둘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영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상실의 아픔, 나이 들음의 의미,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3장. 마음의 출렁임. 2달째 접어들면서 은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네마키드와 대화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 같은 것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시네마키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에는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며 커피 한잔 하고 싶어집니다. EUNS-U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EUNS-U62 저는 핸드드립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남편이 원두 볶는 취미가 있어서 집에서 늘 좋은 커피를 마셔왔거든요. 시네마키드 원두를 직접 볶으셨다니 정말 멋지네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혼자 마시는 커피가 쓸쓸해서요. EUNS-U62 저도요. 2잔 끓이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은수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내가 민수를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빨리.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저녁 클로버가 알림을 울렸다. 은수님, 오늘은 민수님의 길 2주년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추모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할까요? 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네마 키드와의 대화에 빠져 있느라 남편의 길을 잊을 뻔했던 것이다. 틀어줘. 거실에 민수가 좋아했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흘러나왔다. 벽면 디스플레이에는 자동으로 그와의 추억 사진들이 나타났다. 은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날 밤 은수는 시네마 키드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며칠 동안 온라인 접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보냈을지도 모를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일주일 후 결국 은수는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시네마 키드로부터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시네마 키드, 며칠째 소식이 없으시네요. 괜찮으신가요? 시네마 키드, 혹시 제가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렸나요? 걱정됩니다. 시네마 키드, 무리해서 답장하지 마세요. 다만 안전하시기만 바랍니다. 그의 배려 깊은 메시지를 보며 은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따뜻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UNSU62 죄송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합니다. 시네마 키드, 다행이에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겠습니다. 4장. 진실한 만남. 석 달째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시네마 키드가 제안했다. 시네마 키드, 혹시 괜찮으시다면 실제로 만나서 영화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광화문에 있는 작은 아트 시네마에서 타르코프스키 특별전을 하거든요. 은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그와 실제로 마주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UNSU62죠. 사실 약간 걱정되어요. 온라인에서만 이야기하던 분과 직접 만나는 게. 시네마 키드, 물론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UNSU님과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민 끝에 은수는 만나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서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을 보니 몇 달 사이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다.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60대 중반의 신사였다.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혹시 UNSU님이세요? 네, 맞아요. 시네마 키드님이시죠?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극장으로 들어갔다. 영화가 시작되자 둘 다 화면에 집중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계속 의식되었다. 영화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라인에서 나누던 대화와 달리 실제 만남에서는 서로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나요? 준혁은 자신이 만든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의 오래된 다방들을 기록한 사라지는 온기, 전통시장의 하루를 담은 장터의 노래 등이었다. 은수는 그의 작품 세계에 감탄했다. 저도 옷을 디자인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보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철학이 있으셨군요. 정말 멋있네요. 두 사람은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다. 헤어질 때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네, 저도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준혁과의 만남은 분명 즐거웠고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민수의 사진을 보자 다시 죄책감이 밀려왔다.